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날씨.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변화무쌍한 날씨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야 하죠. 아침까지 눈이 내리면서 중부 지역의 건조특보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충청과 전라도 일부 지역으로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라디오, TV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요. 이런 일기예보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날씨 예보 뒤에는 기온과 습도, 풍속 등 다양한 기상 요소를 분석해 예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예보의 천병, 전주 기상지청을 찾아가 봅니다. 쉬워지겠고요. 또 더불어서 주로 경기 남부 쪽하고 북부 쪽에 지금도 안개특보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을 전주 기상지청의 꽃이라고 하는 관측 예보가를 찾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것은 영상회의 모습인데요. 이곳에선 이 영상회의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라고 합니다. 예보는 하루에 3번 나갑니다. 그래서 24시간 3번 나가는데 아침 5시, 오전 11시, 오후 5시 이렇게 3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방금 회의하신 건 11시 예보? 네, 그렇습니다. 11시 예보를 나오기 위한 사전의 예보 통화입니다. 지금은 11시 단기 예보를 내기에 앞서 기상청 본청과 그날 새벽에 있었던 주요 기상 요소 변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중입니다. 영상회의 때는 각 지역 기상지청의 정보도 함께 나누는데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라북도는 아침 토의 시간에 건조특보 검토를 좀 했으나 날씨가 계속해서 좀 흐리고 그러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러기 때문에 건조특보는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이렇게 각 지역 날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가량의 영상회의를 끝낸 직원들은 지금 들어온 다양한 기상 요소를 분석하는데요. 관측 예보과는 보통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4팀이 돌아가며 24시간 365일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제 업무하고 또 각 예보 정보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또 뒤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두 예보관은 동네 예보를 하는데 기온, 바람, 습도, 전부 풍향, 풍속까지 해서 여러 요소를 입력을 하는데 14개 시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해서 예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관측주무관입니다. 그래서 관측주무관은 기온과 하늘 상태 등 기상 현상을 입력하고. 팀장님 소개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밖으로 나가는 관측주무관. 어딜 가는 걸까요?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또 정시 10분 전이라서 노장으로 관측하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마다 하시는 거예요? 관측주무관은 당연히 기상 관측이 주된 임무겠죠. 그런데 어디서 무엇을 관측하는 걸까요? 탁 트인 곳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을 꼼꼼히 살피는 관측주무관. 관측자는 매 시간 여기 노장에 나와서 하늘 상태를 보고 이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를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으면은 이게 무슨 구름인지 높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 체크 물량,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덮여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저 정도는 지금 일할이나 무시해도 될 정도라서 일만이나 지금은 맑은. 사실 요즘은 기상 요소를 관찰할 때 다양한 첨단 관측 장비들이 활용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직접 측정한 요소들과 장비로 측정한 결과를 비교 관측해 예보를 생산하는 거죠. 주무관이 기상을 관측하는 이곳은 다양한 장비 기기들이 있는 관측 노장인데요. 이곳의 장비들로 온도와 습도 감지는 물론 일사량과 일조량, 구름의 높이까지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거는 시정 현천계 현재도 지금 연무 상태로 시정이 안 좋지만 이 장비가 그런 이 시정 상태를 그런 관측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연무 상태로 지금 갔을 때 장비에서는 한 4.5km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측자가 나와서 그런 상황과 과연 일치하는지도 이렇게 관측하는 거고. 요즘은 적설량도 레이저나 CCTV로 측정 가능한데요. 이것처럼 날씨를 자동으로 관측하는 곳이 전국에 570개, 전북에는 42곳이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관측 부표를 통해 다양한 기후 요소를 측정하죠. 관측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관측 정보를 입력하는 주무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안 넣어주면 데이터가 누락돼서 그 일기도에 들어갈 때 그 실황 자료가 빠지기 때문에 관측하고 와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자료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시에서 10분, 딱 12시 10분, 1시 10분 이렇게 해서 10분 전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관측 주무관이 하는 일이 뭔지 이제 좀 아셨죠? 동네 예보관은요, 위성기상 사진부터 방금 봤던 관측 장비에서 얻은 정보들을 분석해 전북의 날씨를 3시간 단위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날씨를 편집을 하는데요. 지금 하늘 상태 같은 경우에도 만약 전라북도가 맑다고 그 판단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전라북도는 맑다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흐리면 어떻게 돼요? 흐리면 전라북도는 흐리겠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제가 외부로 편집 완료를 하면 이게 그 기상청 홈페이지나 외부에서 전주 날씨가 이렇게 전라북도 날씨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관측예보과 팀장인 정용담 기상사무관. 지금은 11시 단기 예보를 작성하는 중인데요. 3시간 단위의 동네 예보가 모이면 오늘과 내일, 모레 3일의 날씨를 알려주는 단기 예보가 됩니다. 은미 계장님, 은미 예보관님 어떻게 해? 네, 지금 하늘 상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구름이 점점 구름 많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관건은 23일 날 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보면은 이쪽으로 해서 단기 예보를 작성하다가 갑자기 동료 예보관들의 의견을 묻는 정용담 팀장. 이제 구름 많음 보고 싶고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일단 오후부터는 구름이 좀 들어올 것 같고요. 내일 또 내일까지는 그대로 가고 싶고. 지금 뭐냐면 오늘, 내일, 모레 예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토의했던 거예요. 이번 기압계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계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기압계들이 지금 서울 쪽은 이미 밤에 시작할 것 같고 우리 전라북도까지도 연결돼서 오지 않을까. 예보 변동성이 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 또 이렇게 예보관님들이 보는 관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온을 더 관점을 두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강수. 그다음에 이제 같은 날씨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경험에 따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꼭 조율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드디어 11시 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음, 내일은 구름 많음,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음. 그런 날씨인데 평년 기온도 같다 해서 예보는 전동,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곧바로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전북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날씨까지 살펴볼 수 있죠. 11시 예보가 끝났는데요. 예보관들은 또다시 날씨 분석에 들어갑니다. 오후 5시 단기 예보와 오후 6시 중기 예보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하늘이 멈춰있질 않으니 도통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전주기상지청 1층에 자리한 민원실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선 무슨 일을 할까요? 마침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을 찾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공사 기간 연기 때문에 네. 기상 자료 좀 요청해서 네.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아,
공사 연기요? 네, 예. 어떻게 하면 연기가 되는 건가요? 날씨 관련해서 뭐 영하 기온이 뭐 영하 3도 이상 떨어진다거나 너무 추울 경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짜를 기간 동안 요청을 해가지고 그 날씨만큼 그 공사 기간을 그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무료로 해주는 민원 서비스도 있는데 저는 근처에 있어서 바로 그냥 오게 됐습니다. 지금 지점이 어디 지점 필요하신 거세요? 아, 지금 위치요? 네. 네, 전주요. 전주로 네. 필요하시고. 강수량과 적설량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날의 날씨와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민원실. 특히 날씨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얻은 사람들의 방문이 많다는데요. 건설사에서는 이제 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못했을 때 공사 기한 연장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는 뭐 적설이나 뭐 낙뢰 같은 걸로 피해받았을 때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많이 찾아오세요. 네, 자료 발급되셨고요. 네. 날씨를 증명하는 데 있어 기상지청의 자료만큼 신뢰할 만한 것도 없겠죠. 적설이고요. 기상지청의 역할이 참 다양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세요. 네. 관측 주무관은 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딜 가는지 짐작하시겠죠? 기후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매 시간 관측을 해야 합니다. 아까 1시간 전보다는 그 상층은 높은 구름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한 그 10분의 1 정도 있었는데 한 지금은 10분의 3? 10분의 4 이 정도로 좀 구름이 늘어났어요. 기상 관측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상지청. 그런데 이분들은 밖으로 나오셨네요. 어딜 가시나요? 자동 기상 관측소 점검합니다. 어디 쪽에 있는? 지금 고창에 있는 관측소 2군데를 들릴 건데요. 아, 이분들은 관측소 점검 때문에 밖으로 나왔군요.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은 고창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 고창 표준 기상 관측소를 찾은 건데요. 이곳은 세계 기상기구의 국제 표준 규격에 맞춘 기상 관측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이런 곳이 3곳 있는데요. 새로운 기계의 실험과 실제 관측도 이루어집니다. 시정계가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렌즈에 또 이물질이 껴있을 경우 좀 관측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열심히 또 이것도 닦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기상 관측 장비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오작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대부분이 전자 관측 장비이기 때문에 전원 이상 유무 체크도 필수입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관측 예보과가 분주한데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예보를 내기 위한 실황 설명과 예보 자료를 우리 예보 토의를 해서 자체 토의를 하는 게 위한 것입니다. 먼저 실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0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4군데를 오후 5시에 발표되는 단기 예보를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후 2시에 본청 중심으로 전국 예보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 전국의 날씨를 예측해보고 토론하는 겁니다. 날씨의 변동성이 크니까 22일부터 23일까지 그 전북 지역의 강수 가능성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해상의 파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건조도 정확히 2시에 영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 예보를 위한 브리핑이 1시간가량 이어지는데요. 회의가 끝나면 또다시 기상정보에 대한 치열한 분석과 토의가 진행됩니다. 드디어 오후 5시 예보가 탄생합니다. 17시 예보 통보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후 5시 예보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한숨 돌리는 관측 예보과 직원들. 하지만 눈에는 피로가 가득한데요. 주로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분 직원들이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허리가요? 네. 거북목이 되고요. 거북목이 되고.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이런 다들 그런 상황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보가 좀 잘 맞았을 때, 큰 도움을 받으셨을 때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큰 보람을 느끼지만, 예, 또 이제 그런 같은 경우라도 또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많이 느끼시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또 질책을 받게 되면은 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예보가 힘들 때죠. 진짜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고 일기도나 보고 예보가 그래도 쉽게 이게 판단됐을 때는 그나마 좀 수월한데, 이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걸릴 건지 아닐 건지 그 판단이 애매할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머리가 아프죠. 제 이름으로 지금 모든 예보나 특보가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중감이 크고 제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팀장으로, 그래서 굉장히 크고, 만약에 그 예보가 맞았을 경우는 굉장히 보람이 되고 좀 이렇게 보탬이 되었구나가 되는데, 만약에 제가 예보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는 상당히 심적으로나 제 스스로 우리 부모님이 만약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봄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최근 40년, 45년 동안에 뚜렷이 증가하고, 조금은 여유가 감도는 관측 예보과와 달리 대회의실은 한창 분주합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거다. 그런데 다만 언론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전북 지역의 봄 날씨가 어떨지 살펴보는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강수량도 예년과 비슷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강수량은 5월에는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은 3월에는 한두 차례 그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그 찬 기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추위가 올 가능성이 있겠고, 황사는 예년과 비슷한 그 봄철에 3번 내지 5번 정도. 감사합니다. 밤이 가까워지자 소란스러워진 관측 예보과. 사무실에 사람도 더 많아졌죠. 지금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팀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건데요. 인수인계를 마쳐야 비로소 12시간의 근무가 끝이 납니다. 여기 가시는데 어떠세요? 퇴근 몇 시간? 12시간? 네. 보람을 하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시원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날씨가 강수가 없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피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 강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피한 날이고, 글피가 새벽에 강수가 좀 있어서 예보 인수인계를 확실히 좀 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뵐게요. 안녕하세요. 인수인계를 받자마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야간 근무팀. 주의 깊게 기상 변화를 살피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은 모레 내릴 비의 예상 강수량입니다. 우리가 모레 새로운 단기예보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단기예보 도입할 때 지금 앞주에서 일단은 눈비를 보고 갔어요. 그래서 그 눈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보를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눈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난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관측 시간은 이 시간 밤 9시하고 새벽 0시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시간 이후부터는 매시간 관측하고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올 땐 30분마다 올라와 관측을 한다니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지금 서풍기 이제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남도로 바뀌잖아. 있어요. 남도로 바뀐다고. 850. 850, 920 오면은 들어가면서 점차 6시에는 남수로 바뀐단 말이야? 남해동이 고기압이잖아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람이 서풍계열에 제트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남풍 제트가. 갑자기 사무실 내에선 열띤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던 모래 강수량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예보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압기 패턴에서 이제는 그런 바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좀 예보 반영하는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강수에 대해서 조금 예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 네. 주무관님 비가 안 온다? 아니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이제는 또 뭐 강수량 기록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부분. 예보관님은 비 온다? 아니 저도 비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비가 오더라도 이제 비가 오냐 아니냐 결정. 그 다음에 강수량이 어느 정도가 되냐 결정. 그리고 저희가 결정할 때 가장 좀 힘든 부분이 과학적으로 비가 온 지역과 안 온 지역의 판단 여부하고 우리 그 도민들이 느끼는 비가 온 거와 안 온 거의 그런 체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일치되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그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자료 지금 이게 쉬어 그때 꺾이는 때 보면은 토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전혀 남서가 안 들어가지가 이런 열정들이 날씨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거겠죠. 뭔가 불안정이 좀 있으면은 강수 가능성이.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한 예보관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밤새 무슨 변화라도 있었을까요? 뭐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어제 그 밤에 야근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단기예보 도입하면서 강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토의가 있었고 나머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직원 모두를 긴장시킬 만한 특별한 상황은 없었지만 밤새 계속해서 기상 변화를 살폈기 때문에 온 몸에 피로가 가득 쌓였습니다. 야근이 마치면 좀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죠. 그냥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밤새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자마자 이제 자가지고 거의 출근 시간 전에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데 좀 이제 저희 예보관님 중에서 좀 민감한 예보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예보 낸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잠 못 자시는 분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간 근무자들이 퇴근한 지 12시간 만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 오전 8시부터 근무가 시작되지만 인수인계를 위해 30분 정도 일찍 사무실에 나옵니다. 차트가 좀 바뀌어가지고 강수 구역 같은 거 조금 바뀌었어요. 또 오늘 인수인계의 핵심 역시 강수 유무인데요. 불안정이 좀 있어가지고 중부지방은 새벽 3시 밤새 변한 기상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방수 시작 타임 또 종료 타임 몇 미리가 올 것인지를 이렇게 인수인계를 했고요. 특히 눈이 오냐 또 진눈깨비 눈비가 오느냐 거기에 대한 기온 분석 같은 거. 개인별 인수인계가 업무의 끝은 아닙니다. 본청과의 아침 인수인계 브리핑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청과의 회의에서도 비가 어느 지역에 올지 얼마나 올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예보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트 보시게 되면 본청과 회의가 끝나면 자체 브리핑을 이어가는 예보관들. 날씨 예보에 있어 결코 100% 정확한 예측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예보관들의 역할인데요. 정확한 날씨 예보를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